예, 한때 60억대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이 논란이 된 지 사흘 만인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통장 내역의 일부를 공개하면서 해당 의혹을 반박했지만 남는 의문이 적지 않습니다. 자, 관련 소식을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그리고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김남국 의원의 이제 해명을 보면 이 주식을 팔아 생긴 9억 8천여만 원이 이제 초기 투자금이었고 현재 재산은 코인을 포함해서 한 21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주식을 팔아서 9억여 원으로 가상화폐를 샀는데 예금도 9억여 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기 자본금, 초기 투자 자본금이 어디서 나온 거냐? 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사건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계속 달라지고 있는데요. 예. 처음부터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 바로 말씀하신 그 부분만 얘기 좀 해보죠. 예. 코인을 도대체 무슨 돈으로 샀냐? 이게 지금 의문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초기 투자금인데 지금 본인의 해명에 따르면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9억 8천을 팔아서 그걸 가지고 코인을 샀다, 그 돈으로. 그러니까 사실 코인으로서 돈을 벌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한 푼도 벌지 못했다. 지금 현재 시세가 9억 몇 천만 원이라니까. 예. 그러면 도대체 그런 주식을 샀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다음 해 재산 공개를 했는데 예금이 처음에 1억 몇 천이었다가 11억 몇 천 늘어나면서 9억 8천 정도가 똑같은 돈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해서 주식을 판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면 본인 말대로 주식을 팔아 산 돈으로 산 거라면 그걸 가지고 코인을 산 건데 예금이 9억 몇 천만 원 똑같이 늘어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순전히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다른 주식이 있든지 또 다른 코인이 있어서 그걸 팔아 샀든지 이래야 현금이 늘어나고 또 그만큼의 돈을 가지고 코인을 샀다. 예. 이게 해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 보면 한 걸음만 올라가 보면 그럼 주식을 투자한 돈을 어디서 샀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의문이 생기는 거죠. 김남국 의원의 트레이드 마크가 뭡니까? 가난한 청년 정치인. 밥도 3,800원짜리밖에 못 먹고 떨어진 운동화를 신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청년 정치인이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이 돈이 불법적인 돈이 아니라면 원래부터 상당한 돈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거기다가 무슨 또 전세금 보증금 8억 원에다가 전 재산이 21억이라고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인으로는 돈을 벌지 못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돈이 많이 있었는데 가난한 청년 정치인이라고 트레이드 마크를 쓰면서 모든 국민을 속인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돈이 없었는데 처음에는 예전에 본인은 변호사 자격이 있지만 변호사를 많이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돈은 없었는데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국회의원 되고 나서 갑자기 돈이 이렇게 생긴 건지 이건 해명해야 되는 문제죠. 예. 본인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왜 이런 걸 해명해야 되냐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 세금으로 돈을 받는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해명하고 싶지 않다면 국회의원을 그만두는 게 좋은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법적인 문제도 살펴봐야겠지만 이 김 의원의 정치적인 도의적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자, 특히 과거에 김 의원이 검소한 이미지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 비판이 거세지는 모양인데 이 관련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돈을 번 건 비트코인으로 번 게 아니고 진짜 아끼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 먹고 차도 지금까지 안 샀거든요. 검소함의 상징이시잖아요. 토탈 얼마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 5만 원 안 되죠? 이거는 국회에서 준 3만 거고요. 원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국회에서 준 거. 신발은 37,000원. 잠깐만, 근데 신발은 엄지발가락 부분이 구멍이 났어요. 그거 좀 잡아주면 좋겠네. 메쉬 소재라서 그렇습니다. 정말 만약 조금만이라도 후원을 해주신다면 정말 더 큰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은 의정 활동에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뭐도 말이 많아요. 그런가요? 한푼 주십시오, 이게. 한 푼 주시면 자,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비트코인으로 번 게 아니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 먹고 차도 지금까지 안 샀다. 자,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안 사 먹고 차도 안 사면 지금 21억 원을 모든 국민들이 벌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런 말이 국민들의 어떤 정서와 너무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랬다는 것인지 아니면 없었는데 코인 투자를 해서 이만큼의 이익을 냈다는 것인지
두 가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국민들은요 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굉장히 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또 굉장히 검소하고 그러면서 성실하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 알고 봤더니 그 정도 자산이 있으면서 그렇지 않은 척을 했거나 아니면 코인을 통해서 남들은 근로소득으로는 진짜 평생 저축을 해도 모으기 힘들 정도의 돈을 이익을 냈다? 그러니까요. 두 가지 다 국민 입장에서는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소명의 방식은 너무 무성의하고요. 조금 더 국민 정서에 합당한 그리고 국민들이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버는데 나는 뭐지? 라는 걸 느끼지 않게 해주는 그런 해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민주당은 이 전대 돈봉투 의혹에 이어서 김남국 의원의 논란까지 겹치면서 좀 당혹스러운 모양새입니다. 자, 그래서 당내에서는 김 의원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를 듣고 오시겠습니다. 가진 것은 죄가 안 되는데 검소하게 사는 것은 죄가 됩니까? 60억도 이거 검증해봐야 됩니다. 코인도 뭐 지금 워낙 급락이 너무 그 등락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본인이 좀 뭐 개인이 갖고 있다고 해서 문제다? 제가 보기엔 뭐 다른 의원님들 안 갖고 계실까요? 불특정 다수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법을 발의하는 것을 갖고 이해 충돌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대부분의 어떤 공감됩니다. 자, 물론 뭐 몇몇 의원들이긴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저렇게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는 목소리, 저런 식으로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분들도 그렇고 김남국 의원 자신도 그렇고 동문서답, 본질 흐리기 전형적인 모습이죠. 예. 김남국 의원 처음 얘기하니까 뭐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고 정부가 실정을 덮기 위한 것이다. 뭐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죠. 그렇다고 치면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왜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가난한 청년 정치인을 강조하던 사람이 돈을 저렇게 많이 갖고 있느냐. 그 과정이 어떠냐. 떳떳하게 벌었고 만약에 본인이 정말 가상자산에 투자해 벌었다면 부럽긴 하지만 그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죠? 그런데 보니 아까 얘기한 대로 9억 8천만 원에 사서 지금 9억 1천만 원밖에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상자산 투자에서도 한 푼도 벌지 못했다는 건데 느닷없이 21억이라고 계산을 공개하는 것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만약 그렇게 했다면 제 능력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걸 과정을 밝힐 이유가 전혀 없지만 이분은 국민들의 일을 하라고 맡긴 국회의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세비를 한 푼도 안 쓰고 정말 본인 말대로 아이스크림도 안 사 먹고 뭐 도시락 먹으면서 이렇게 떨어진 운동화 신으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1년 1억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저런 돈을 모았냐는 거예요. 그걸 질문을 하는데 뭐 검찰 얘기하고 또 뭐 검소한 얘기하고 또 김건희 여사를 들이대고 이런 것들은 본질 흐리기에 불과하다. 본질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 국민이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민주당으로서는 돈봉투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 더불어서 김남국 의원의 이 가상화폐 사건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악재가 이어진다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당내에서는 좀 당내 지도부라든지 뭐 좀 주류 세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당내 분위기는요 해명을 잘 해라예요. 해명을 잘 해라.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김남국 의원의 대응을 그렇게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예. 물론 뭐 가까운 몇몇 의원들은 이걸 어떻게든 옹호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코인이라는 것은요. 우리 장경태 의원도 얘기했지만 등락폭이 굉장히 크고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많은 피해자가 나왔기 때문에 정부를 압박해서 의회에서 오히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얼마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산업계의 지능이나 이런 거보다 이용자 보호를 먼저 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피해자가 많은 지금 분야예요. 그러면 그 분야에서 권력과 권한과 정보를 많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벌고 있다? 이 피해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그런 분야에서 돈을 벌었다고 한다면 이거 오히려 팔아가지고 피해자들한테 헌납해야 될 정도로 저는 국회의원은 그 정도의 자세를 지녀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이러는 데 힘을 쓰셨어야지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도덕적으로는 상당히 불감증이 심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국민들이 그 부분을 느끼지 못할 것인가. 느끼고 있다면 민주당만 못 느끼는 게 되는 것이고 총선에는 당연히 악영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민주당은 지금은 상당히 느끼고 있고요. 그 느끼는 점을 김남국 의원에게 상당한 어떤 압박 내지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당 내부 분위기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도덕적으로 이제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이게 가상자산을 갖고 있을 때 뭐 과세하는 것을 좀 유예시키는 법안이잖아요. 이 법안에 이제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해충돌 법안에 이제 상충되느냐, 이해충돌에 상충되느냐 여부를 놓고 또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의 정면으로 이게 충돌하는 건지 그러니까 위법한 건지 그 부분 아주 조금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입법 행위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나 이해충돌 방지법 취지에는 어긋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 소유한 그런 의원이 있다. 그런 사람은 국토교통에 못 가게 하잖아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왜? 국토교통에 가가지고 건설회사들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할까 봐 그러는 거죠. 그걸 발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분은 뭐 불특정 다수에게 이익을 주는 손해를 방지하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상자산을 모든 사람이 소유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가상자산 보유한 것을 공개하도록 그렇게 한다면 관련 상임위에 못 가게 할 겁니다. 기재위라든지 관련 그런 다루는 법 상임위원회 똑같은 얘기죠. 본인이 가상자산을 뭐 한때는 80만 개, 뭐 60억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만약 그 과세를 유예한다면 본인이 처음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면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내야 할 텐데 그걸 과세를 유예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특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해충돌 방지라고 하는 그 취지에는 위반되는 그런 거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그 평산 책방이라고 있습니다. 자, 평산 책방에서 자원봉사자를 무료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열정페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청년들의 노동에 대해서 합당한 보수와 대우가 필요합니다. 열정페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청년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임기 동안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하지만 퇴임 이후 만든 평산 책방에서는 무급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논란이 뭐냐면 사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예전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할 때 열정페이에 관련해서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평산 책방이라고 물론 공익적인 사업이 이제 목적입니다만 여기에 일하는 분들을 자원봉사자, 무료 자원봉사자로 몰아붙인 걸 두고 이게 또 열정페이 논란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 열정페이라고 하면 조금 개념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줘야 할 걸 7만 원 주면서 나머지를 네가 좀 부담하는 그 열심히 해라.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열정페이인데 이건 한 푼도 안 주겠다는 거니까 뭐 그런 거 개념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이게 평산 책방이라고 하는 게 물론 본인들은 뭐 공익재단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예. 다 그게 공익재단이 공익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국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것들인데 되게 보면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치적 결사체 성격이 강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겉으로는 뭐 공익적 사업을 위한 공익재단이라고 만들었지만 저는 그건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열심히 자기들끼리 뭐 자원봉사를 하든지 뭐 하던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해서 그럼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은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재단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원봉사를 모집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고 본인들이 자원봉사를 모집한 것은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모집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그냥 그 사람들에게 뭐 조를 짜서 한다든지 시간을 배정한다든지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신의 정치적 결사체를 좀 더 두텁게 만들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있는 게 이제 사단법인, 그러니까 공익재단을 이제 목적으로 재단법인, 하는 게 목적이라 했잖아요. 근데 영수증을 좀 띄워봤더니 이 영수증에 재단법인 명의가 아니고 사업자가 이제 일반 문재인 사업자. 전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게 개인 소유의 책방이라는 건데 그럼 공익사업과 좀 맞지 않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재단 측의 해명을 들어보면 재단은 설립 과정이 길기 때문에 그 쉽게 등록을 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를 먼저 내서 시작을 하고 재단 설립 인가와 등기가 되면 그걸로 이제 합치는 과정이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료나 이런 것으로 해명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동안에 이익이 난 부분을 재단으로 귀속시키는 과정 역시도 투명하게 만약에 국민에게 공개를 한다면 그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정말 그렇게 재단 설립에 오래 걸린다면 그 오래 걸리는 걸 끝내고 나서 책방을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방 운영이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그게 오래 걸린다고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을 먼저 했다가 나중에 다시 뭐 가입하는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복잡한 그런 절차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오해를 사게끔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유감 표명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투명하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오해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은 추가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